자, 그 다음에 국민이 신뢰 보호받으려면 첫째, 보호가치 있는, 즉 보호받을 또는 보호해줄 가치가 있는 신뢰를 했어야 된다. 우리 대법원은 뭐라고 표현해? 귀책 사유가 없어야 된다. 그러면 자, 동그라미 1번에 귀책 사유란 두 번째 줄 소극적인 부정행위만을 말하는 게 아니다. 응? 소극적 부정, 셋째 줄 적극적 부정, 그지? 다 귀책 사유로 인정이 된다. 그럼 먼저 적극적 부정은 뭐야? 아니, 적극적으로 속이는 거지. 응? 행정기관한테 거짓말하고, 그죠? 근데 귀책 사유란 적극적으로 부정하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소극적 부정도 포함하는 거다. 응? 소극적 부정에 포인트가 있어요. 소극적 부정도 포함한다. 소극적 부정의 뜻 거기 나와 있죠? 행정기관이 자기한테 뭐 약속하거나 이미 한 조치가 위법이란 거 이미 알고 있었다든지 알아차릴 수 있었는데 중대한 부주의로, 응?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이런 게 다 귀책사유 있는 거로 인정이 된다. 또 하나 동그라미 2번 귀책사유가 있냐 없냐 판단할 때는 상대방의 잘못만 놓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으로부터 신청행위를 위임받은 수임인 등, 자 3자까지도 모두 고려해서 판단한다. 응? 일단 또 알아두고 밑에 판례를 통해서 또 확인해 보자. 그죠? 그 다음에 3항에 보면은 우리 헌법재판소는 법 개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관련하여 어저께 쭉 하면서 특히 넷째 줄에 보면 셋째 줄 끝에 읽어보자. 어떤 법률에 따른 개인의 행위가 단지 법률이 반사적으로 부여하는 기회의 활용을 넘어서 국가에서 일정한 방향으로 유인된 것이라면 특별히 보호가치 있는 신뢰이익이 인정된다. 자, 마지막 두 줄. 국가에 의해서 일정한 방향으로 유인된 것이라면, 그러니까 국가가 법을 만들어 놓고 국민들더러 그 법에 따라 어떤 행위를 하도록 유도를 하는 거야. 응? 국민들더러 어떤 행위를 하도록 유인을 해놨어. 그래 놓고는 나중에 갑자기 법 바꿔갖고 국민한테 불이익되게 바꾸면 안 된다는 얘기지. 그럴 때는 그 국가가 국민을 일정한 어떤 방향으로 유도를 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어 놨다가 법을 개정해야 되겠다. 그러면 특별히 더 기존의 법을 신뢰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해야 될 필요성이 커서 법을 바꾸지 못하거나 아니면 바꾸더라도 기존의 법을 신뢰한 국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뭔가 조치를 만들고 뭐 이래야 할 필요성이 더 커진다는 얘기예요. 응? 그래서 특히 마지막 줄 국가에 의해서 일정 방향으로 유인된 것, 이 말이 매우 중요해. 응? 그럴 때는 더 특별히 보호해야 될 필요성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응? 자, 그러면 밑에 판례에서 귀책사유의 의미 및 판단 기준 1번 아까 말했듯이 1번 쭉 읽어보면 상대 귀책사유란 뭐야? 응? 첫째 줄 상대방 등 관계자의 사실 은폐 기타 사위라는 건 이제 거짓이란 뜻이야. 응? 거짓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 등 부정행위. 이거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거 무슨 말로 표현할 수 있어? 상대방이 의도를 가지고 행정기관 속이는 거지. 이런 걸 적극적 부정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 근데 그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두 번째 끝에 그러한 적극적 부정행위가 없더라도 행정기관이 자기한테 한 약속 내지 행위가 하자가 있음을 알았거나 즉 위법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도 포함된다. 그거 뭐야? 위법임을 이미 알고 있었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를 소극적 부정, 이런 것도 다 포함한다는 의미지. 그죠? 그래서 전에 잠깐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내가 간단히 예를 들면 버스비 1,000원짜리 내면서 어떻게 돼? 응? 반 찢어가지고 그지? 반만 싹 접어서 탁 통에 넣어. 이거 적극적 부정이야. 그지? 응? 근데 택시비 5,000원 냈는데 기사가 5만 원짜리로 오인해서 택시비 4,000원 나왔는데 응? 46,000원 거슬러줘. 밤에. 근데 그거 마음속으로 알지. 속으로는 이거 잘못 거슬렀다 알면서도 모른 체 하고 내리는 거. 이거 뭐야? 소극적 부정이다. 예를 들자면 그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그런 거 다 귀책사유로 포함한다는 거지. 그 다음에 넷째 줄 귀책사유가 있는지 없는지는
상대방 본인만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으로부터 내 대신 신청 좀 해달라, 뭐 그 신청받은 그 임무를 위임받은 그 수임인 등 관련자 모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 그러면서 밑줄 치지 않은 영역 읽어보면 어떤 사람이 자기 땅에다 건물 지려고 그래. A라는 사람이 자기 땅인데 이 땅에다 건물을 지려고 그래. 5층 건물 같은 거. 그러면 보통 누구한테 다 맡기냐면 건축사라는 이 전문 자격 가진 사람한테 건물 설계도 해달라. 응? 그 다음에 A 이름으로 허가도 신청해서 받아달라. 이거 다 위임을 한다고. 응? 그러면 건축사가 행정청한테 신청을 해서 물론 A 이름으로 신청하는 거야. 응? 건물 설계에서 건축허가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해서 건축허가 나왔어. 나왔는데 나중에 어떻게 했어? 건축사가 설계를 잘못한 거야. 법에 어긋나게 설계를 한 거야. 그래가지고 행정연이 야 건축허가가 위법한 허가가 됐다. 이래가지고 허가를 다시 취소했거든. 그랬더니 A가 이제 막 반발하는 거야. 야 그건 내 잘못 아니다. 건축사 잘못이다. 응? 내 잘못 아닌데 건축사의 잘못인데 나한테 나온 건축허가 내 잘못인데 왜 취소하냐? 응? 실내 보호에 위해서 건축허가 유지해달라는 거지, 그지? 그러나 A 상대방 본인의 잘못만이 아니라 누구 잘못도 A로부터 신청 행위를 위임받은 건축사까지 이게 한데 묶어서 귀책사유 있다고 봐야 된다는 거야. 응? 그런 이치였죠. 예. 그 다음에 뭐 2번은 너무 당연한 얘기. 자, 수익적 행정처분의 하자가 수익적 처분이라는 말은 상대방한테 이익 주는 조치지. 이익 주는 조치가 위법이 됐다는 말이야. 근데 위법이 되는 원인이 어디에 있대? 상대방이 사실을 은폐하고 기타 거짓 방법을 써서 신청을 했대.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될까? 응? 자기가 위법하게 허가받았다는 걸 다 알고 있어서 들키면 허가 취소될 것이라고 다 예상할 수 있었다고 봐야 된다. 상대방 귀책서 있는 거지? 그렇다면 행정위원회 상대방의 신뢰 고려할 필요가 있어 없어? 고려할 필요 없이 위법한 허가 취소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적법한 허가 취소다. 이런 얘기죠. 상대 신뢰 고려하지 않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밑에 판례 1번 너무 당연해. 응? 아마 LPG 충전소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그 충전소 들어설 예정 지역 반경 100m 이내에 있는 건물주들의 동의서를 다 첨부해 오게 돼 있나 봐. 근데 그 거짓말 했잖아. 허가 받으려는 자가. 그죠? 동의를 받지 않았는데도 지가 위조해가지고 서류를 제출했나 봐. 그렇다면 위에 2번하고 똑같잖아. 지가 위법하게 허가받았다는 걸 다 알고 있어서 허가가 취소되더라도 찍소리가 할 수 없는 거다. 응?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뭐 같은 취지의 판례라고 해서 쭉 여러분들 읽어보면 다 거짓말해서 허위 신청하고 그랬던 거야. 응? 뭐 취소돼도 찍소리 못한다 하는 얘기고. 그 다음에 2번 판례는 교통사고가 일어난 지 1년 10개월이 지난 뒤 교통사고를 일으킨 택시에 대해서 운송사업 면허, 이거는 이제 개인 택시 면허라고 생각을 해. 개인 택시 면허 받은 자가 중대한 교통사고를 냈어. 뭐 몇 사람 죽는 그런 교통사고를 냈어. 그러면 개인 택시 면허 취소되게 돼 있거든. 그런데 사고가 난 지 1년 10개월이 지나도록 개인 택시 면허가 취소가 안 된 거야. 행정기관이 취소를 안 하고 있었어. 그랬다가 1년 10개월이 지나서야 행정기관이 개인 택시 면허를 취소했더니 상대방이 뭐라고 주장해? 야, 너는 사고 난 지 1년 10개월 동안 아무 조치가 없어서 자기는 더 이상 조치가 없는 것으로 신뢰했다. 이제 와서 1년 10개월이 지나서야 개인 택시 면허 취소하는 게 어딨냐? 신뢰보호 위반 주장했지만 법원은 어떻게 봤어요? 둘째 줄에 개인 택시 운송 사업자로서는 법 내용을 잘 알고 있어서 면허가 취소될 가능성을 다 예상할 수 있었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신뢰보호 인정될 수 없다. 그런 거였어. 그죠? 1년 10개월 만에 개인 택시 면허 취소한 거 적법이라 그랬습니다. 신뢰보호 위반 아니라 그랬어요. 이번 꼭 알아두고. 그 다음에 5번 판례가 아주 중요해. 5번 판례가 아주 중요해. 자, 일단 세 줄까지 쭉 읽어보면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
행정조직 내부의 사무처 이런 걸 행정규칙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야. 응? 근데 행정규칙이 두 번째 줄에 그 정한 바에 따라 그러니까 공표가 될 때 공표가 되고 공표만 됐을 뿐 되풀이 시행되어 관행이 이루어졌다고 인정될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지침의 공표만으로 자 거기 밑줄 지침의 공표만으로 응? 지침은 뭐라고 이해하면 된다 그랬어? 행정규칙 행정기관이 조직 내부의 사무처리 기준 만들어 놓은 거 이런 거 만들었다 하고 알리는 행위 공표만 한 것 가지고는 마지막 줄 응? 보호가치 그 뭐 혜택을 그 지침에 내가 해당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보호가치 있는 신뢰를 가지게 했다고 볼 수 없다. 응? 공표만 된 것 갖고는 안 된대. 공표가 돼서 한 번이라도 그 기준대로 시행한 사례가 있어야지 그래야 그걸 믿게 되는 그걸 믿을 수 있는 뭔가 선행 조치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지 공표만 된 거 가지고는 아직 한 번도 누군가한테 그대로 적용한 예가 없다면 그 기준대로 적용이 돼서 나한테도 혜택이 돌아올 것이다 라는 신뢰를 주었다고 볼 수 없다는 거야. 그래서 지침의 공표만으로는 응? 보호가치 있는 신뢰를 가지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응? 그 다음에 그 밑에 판례는 아까 얘기했지. 국가가 법을 만들었다가 개정을 할 때는 특히 어느 때 법을 만들어서 국민을 일정한 방향으로 국가가 유인을 한 경우는 특별히 더 법 개정에 있어서 특별히 더 신뢰를 보호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건 아까 한 거니까 확인 차원의 판례야. 응? 아까 이미 얘기했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이제 신뢰보완칙에서 중요 부분이고 세 번째는 자 상대방 국민이 행정기관의 선행조치를 믿었다라는 정신적 믿음 그거를 보호한다는 게 아니라 믿고 행동으로 옮긴 걸 보호한다는 뜻입니다. 응? 따라서 두 번째 끝에 뭐라고 돼 있어? 신뢰보완칙은 행정기관이 한 선행조치에 대한 단순한 믿음 그 자체를 보호한다는 게 아니고 믿고 행동으로 옮긴 게 있을 때 그걸 보호한다는 것이다. 응? 그게 포인트. 그래서 그 밑에도 뭐라고 돼 있어? 판례를 읽어보면 뭐 과세관청이 어떤 이유로 세액 없음 결정 그러니까 세금 부과할 게 없음 하고 결정 내렸다 한 결정을 내리고 난 후 이를 번복을 해서 다시 세금 부과를 했다든지 원래 부과 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부과 처분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뭐야? 이거는 상대방은 아무 행동을 한 게 없어. 그러니까 두채집 그래 국민 측에서 납세 의무자가 과세관청의 견해 비용을 신뢰하고 어떤 행동을 한 것은 없기 때문에 그런 거 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다시 세금 부과 처분을 했더라도 신의칙 내지 금반원 원칙 이건 뭐 신뢰보호 원칙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 위반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 참고로 같이 한번 읽은 걸로 충분.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상대방의 행동으로 옮긴 게 뭐 때문에 행동으로 옮겼어야 돼? 행정위 안에 선행조치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믿고 행동으로 옮겼어야지 자기 친구 말 믿고 행동으로 옮겼다? 그거는 지 친구 탓을 해야지. 그지? 네, 그래서 너무 당연한 얘기. 그래서 거기는 읽고 지나가세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행정위원회 선행조치 믿고 행동을 했는데 행정위원이 나중에 반대되는 조치를 하는 거지. 그래서 국민이 불이익 있게 됐어야 되지.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아까 얘기한 거 아무리 앞에서 말한 요건 다 구비했어도 그래서 상대방한테 뭐 약속한 걸 그대로 해주거나 이미 해준 조치를 그대로 유지시키면 상대방의 신뢰는 보호될 수 있겠으나 그 때문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공익이나 다른 사람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는 신뢰 보호 안 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지, 그지? 읽고 지나갑니다. 그렇다면 다음 페이지에 판례로 봐봐. 이번에 결론 58쪽에 공익보호의 필요성이 신뢰보호의 필요보다 더 크다 인정한 사례 1번 판례 공부합니다. 1번을 보면 매년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적절히 면허 숫자를 조절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개인택시 면허제도의 성격. 우선 거기 개인택시 면허제도 거기다가 좀 써놔요.
자, 개인택시 면허는 시도지사가 발급을 해주는데, 개인택시 면허는 우리가 나중에 공부할 학문상 특허라고 하는 조치, 특허에 해당하는 조치. 이게 특허는 개인에게 권리를 주는 거야. 어떤 독점적인 권리를 주는 거거든. 특허이고 재량행위입니다. 응? 그래서 이 재량행위면 요건에 맞으면 무조건 해줘야 되는 게 아니라 요건에 맞더라도 법적인 요건에 맞아도 또 여러 공익적 사정을 고려해서 합리적 이유가 있으면 요건에 맞더라도 거부할 게 허용되는 행위야. 응? 재량행위. 이런 전제를 깔고 그러면 그래서 앞에 이제 매년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적절히 면허 숫자를 조절할 필요성. 그러니까 택시 숫자가 우리 인천 시내에도 택시 숫자가 너무 많으면 어떻게 돼? 택시를 좀 줄여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은 개인 택시 면허를 덜 내주거나 안 내주거나 해야지. 응? 지금은 거의 개인 택시 면허를 안 내줍니다. 택시가 너무 많아서. 응? 그래서 적절히 면허 숫자를 조절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게 공익적인 이유죠. 응? 그래서 어떻게 했어? 그 면허 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 우선서류 요건을 일정한 범위 내에서 강화하고 그 요건을 변경함에 있어서 유예 기간을 두지 않고 바로 시행했다 하더라도 그러한 점만 가지고는 면허 신청받고 거부한 조치가 신뢰보 원칙 위반도 아니고 형평의 원칙. 형평 원칙은 평등 원칙에 똑같은 말이야. 응? 신뢰보 원칙이나 평등 원칙에 위반하지 않는다. 이거 지난 시간에 설명하지 않았나? 그죠? 네. 자, 그래서 이 경우는 뭐 그 매년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적절히 면허 숫자를 조절해야 할 필요성이라는 게 이제 공익적 필요가 더 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와 연관이 있습니다. 자, 2번도 보면은 2번은 그냥 밑줄 치지 말고 같이 읽는 정도로. 자, 거기 보면 첫째 줄 끝에 뭐 있어요? 토속 채취 허가가 법적으로 가능할 것이라는 행정청의 언동이 있어서. 뭐 산에서 뭐 돌 캐고 이런 거 신청했더니 그거 되냐 물어봤더니 된대, 가능하대. 그래갖고 많은 돈 투자해가지고 준비를 했어. 그러다가 막상 허가를 정식으로 허가를 신청했더니 거부하는 거야. 불허가 처분. 그죠? 그러니까 상대방은 뭐야? 그러면 애시당초 안 된다 그러지. 안 된다 그랬으면 내가 준비하느라고 막 많은 돈 투자 안 했을 텐데 더 투자하게 만들어 놓고 나중에 가서는 뭐 했어? 거기가 뭐 국립공원 부근이고 뭐 거기가 이제 토속 채취하고 그러면 뭐 환경훼손이 심해지고 자연 환경 보존에 큰 지장이 생긴다. 공익적인 이유. 응? 거부했어. 상대방으로서 열받잖아. 처음부터 안 된다고 그러지. 된다고 해놓고서는 나중에 가서 딱 투자한 뒤에 안 돼. 막상 허가를 거부하고. 이 행정이 되게 잘못했어. 그죠? 근데도 뭐래? 응? 불허가 처분으로 상대방은 엄청 불이익을 입었지만 그 불허가 처분으로 인해서 뭐야?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하고 불허가 처분 때문에 상대방이 있게 되는 피해하고 따져볼 때 공익적 필요가 더 크기 때문에 그 불허가 한 게 위법이라고 볼 수 없다. 응? 그죠? 야, 진짜 열받을까. 그러면 이게 나중에 얘기하지만 독일 같으면 이런 경우에 물론 행정기관이 불허가 한 게 위법은 아니야. 적법이라고 봐. 하지만 상대방은 행정기관이 말한 것 때문에 투자했었자 피해를 본 거 아니야. 그런 경우에는 적법한 행정기관의 조치 때문에 피해 본 거에 대해서는 뭐 돈으로 재산 피해를 물어주는 보상 같은 게 이제 행해져야 된다고 보는 게 독일 얘기인데 우리나라 대법원은 안 그래요. 보상도 없어. 그냥 거부한 거 적법임 문제 없어. 그렇게 끝난 거야. 피해는 다 개인이 떠안으래. 아직까지 우리나라 거지 같다. 응? 그리고 행정기관 말 믿었어도 아무 잘못 없이 믿었어도 이렇게 피보라는 얘기야. 이 뭔가 참 잘못됐어. 그죠? 응? 자꾸 이렇게 하면 행정기관이 조심을 덜 하게 돼요. 응? 진짜 행정기관이 조심해서 뭔가 언동을 해야 돼. 판례가 이렇게 나가면 행정기관이 조심을 안 한단 말이야. 응? 참 문제는 있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응? 그리고 자 지금까지 시험에 나온 건 1번과 3번도 예전에는 한번 나온 적 있어요. 3번 판례도.
응? 3번 판례도 아주 오래전에 나온 적은 있는 판례야. 응? 그래서 이것도 2번하고 비슷한 이치야. 북한산 뭐 국립공원 인근 지역에 북한산 국립공원하고 이어져 있는 이런 여기에 무슨 뭐 여기 이 지역이 뭐로 지정돼 있어? 뭐 연립주택 아파트 뭐 이런 거 들어서도 되는 지역 이렇게 지정이 된 거야 여기가. 그런데 그럼 여기다가 뭐 아파트 짓겠다고 신청을 했는데 거부됐어. 여기가 들어설 수 있는 지역으로는 지정이 됐는데 신청했는데 거부됐어. 거부한 이유가 여기에 이제 막 아파트 짓는 거 막 허용하면 이 국립공원, 응? 그 뭐 보전 이런 거 해칠 공익적 피해가 더 크다. 이거 인정한 거야. 그런 이치라고 생각하면 돼. 그 다음에 6번을 잘 공부해. 6번은 6번은 오른쪽으로 가면 어떻게 돼? 응? 자, 정책적, 잠정적, 일시적으로 조세 우대 조치라 할 한시적인 세금 감면 제도를 시행. 그러니까 법인세니까 기업의 세금 있잖아. 기업의 세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를 실시해 왔어. 법으로다가. 그런데 애초부터 뭐가 예정돼 있어? 잠정적이고 일시적으로만 세금을 감면해 주는 것으로 돼 있었던 거야. 그럼 결국 언젠가는 끝나는 게 예정돼 있는 거지. 응? 잠정적 일시적으로만 조세 우대, 세금 우대 조치를 할 수 있는 한시적으로만 적용되는 세금 감면 제도를 시행하다가 법을 개정을 했어. 개정하면서 이제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했던 기업을 그랬다 하더라도 그 기존에 감면해 주다가 감면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쪽으로 개정을 하면서 기존에 감면받아서 혜택 받아오던 기업에 대해서 뭔가 피해를 덜 줄 수 있는 그런 경과 규정이라 그러지? 그러니까 피해를 좀 덜 줄 수 있는 그런 규정을 따로 두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신뢰보 원칙 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다. 애시당초 그거는 한정적으로만 실시하는 제도라는 이유야. 핵심 이유는. 응? 꼭 알아두고. 네. 그 다음에 신뢰보호의 필요성이 공익보다 더 크다? 그럼 결국 어떻게 돼? 행정위원회 뭐 공익을 이유로 약속했던 걸 뭔가 깨거나 이렇게 되면 위법으로 인정했다는 사례겠죠? 그래서 1번 잘 나온다 시험에. 자, 여기는 영업용 택시기사다. 그죠? 택시기사가 첫째죠. 어떤 사건이야? 택시기사가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 운전행위를 적발됐어요. 그럼 면허 정지기간 동안에는 운전면허 효력이 없는 상태가 돼요. 면허 정지기간 동안. 그럼 결국 뭐 한 게 되냐? 무면허 운전한 게 돼요. 그 무면허 운전하면 이 사람이 갖고 있던 운전면허 취소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재판에 넘겨져서 벌금이니 징역이니 형사처벌도 받게 돼요. 그럼 경찰이 두 가지 조치를 해야 돼. 하나는 이제 재판에 넘겨서 소위 형사처벌 받게 돼야 되고, 벌금 같은 거 받게 해야 되고, 또 경찰 스스로가 운전면허도 취소했어야 돼. 그런데 보니까 택시기사가 면허정지 운전행위다 적발돼요. 형사처벌은 받았대요. 그러니까 벌금 같은 거, 벌금형 같은 건 받았나 봐. 응? 근데 그와 별도로 경찰이 운전면허 취소 조치도 그때 했어야 되는데 운전면허 취소는 안 하고 내버려뒀어. 그리고 얼마 동안 내버려뒀대? 응? 3년이 지나도록 내버려뒀대요. 3년이 지나도록 아무 조치를 안 했다 그러지? 그러니까 택시기사는 뭐라고 생각해? 아, 나 그때 위반해가지고 벌금형 받았지? 그건 아무 조치가 없네? 3년이 지나도 아무 조치 없으니까 자기는 이제 모든 처벌을 다 받은 것으로 알고 안심하고 운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3년이나 훨씬 지나서 경찰이 뭐 했어? 면허 취소 조치를 느닷없이 한 거야. 그죠? 상대방 반발해서 싸웠지? 면허 취소할 수 있었다면 면허 취소하려면 언제 했어야 돼? 그 위반 행위가 있은 때로부터 그래도 응? 그때 시점에 했어야지. 3년 동안이나 내버려두고 있다가 이제 와서 취소하는 게 어딨냐? 이거는 그동안 아무 조치가 없을 것이라고 믿고 있었던 국민의 신뢰를 깨뜨린 거다. 신뢰보호 위반 주장했죠? 이겼어. 그죠? 여기에는 또 독일을 먼저 예를 들면 독일 같으면 행정기관은 뭐 이렇게 면허 취소라니 허가 취소 이런 거 취소할 사유가 있다는 걸 알았다면 안날부터 1년 안에 취소를 하도록 법으로 정해놨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규정이 없어요. 1년 안에 취소했는데 이런 규정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뭐야, 지금 3년이 지났어도 취소할 수는 있는 거야. 할 수는 있지만 여기 보면 어떻게 돼? 이제 와서 3년이나 내버려 두고 있다가 이제 와서 면허를 취소해야 될 공익적 필요성과 이제 와서 느닷없이 취소하면 상대방이 있게 되는 불이익, 신뢰보호 위반에서 그러니까 불이익 비교하면 어떻게 돼? 상대방의 피해가 더 크다. 그러면서 결국 신뢰보호 위반으로 봤어요. 그래서 1번 되게 중요. 요 1번하고 왼쪽이 아니라 아까 전 페이지에서 했어. 56페이지에 2번 판례하고, 그죠? 56페이지에서 2번 판례는 개인 택시 기사가 사고 낸 지 1년 10개월 지나서 면허 취소한 거. 이것도 독일법에 따르면 면허 취소 못 해요. 1년 지났기 때문에. 독일은 다 1년 안에만 취소하게 된대. 근데 우리나라는 기간이 없으니까 이 56페이지의 2번 판례는 1년 10개월 만에 개인 택시 면허 취소한 건 적법이라고 그랬고, 그지? 여기 와서 3년 만에 운전면허 취소한 건 위법이라고 그랬어. 1번 판례 중요하고. 2번은 아까 얘기했고, 2번은 아까 얘기했고. 자, 3번은 또 폐기물, 아까도 써서 폐기물 처리 사업하려는 자 먼저 뭐부터 해야 된다 그랬어? 사업 계획서를 작성해서 행정위원회에 제출. 근데 여기서는 행정위원이 사업 계획은 적정하다 통보를 해줬고, 그리고 여기 땅은 다 시설 설치하는데 문제가 없는 땅이야. 그래서 이 사람 뭐 했어? 막대한 자본을 투자해서 시설까지 다 갖췄어. 그래갖고 허가를 딱 신청했는데 행정위원회 어떻게 했어? 야, 청소업자가 난립이 돼서 뭐 효율적인 청소 업무 수행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를 내세워서 뭐 했어요? 거부했어요. 이거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역으로 생각해보자. 그럼 이 사람이 폐기물 처리 사업 하겠다고 신청을 한 시점에 이미 뭐야? 기존에 업자가 있는데 또 이 사람도 허가를 내주면 청소업자가 많아진다. 이미 예상 가능한 일이었어. 근데도 처음에 다 된다 그랬잖아. 적정하다고 통보를 해줘놓고 시설까지 투자해서 돈 투자하고 다 해놓고 막상 만 뒤에 가서 뭐해? 청소업자가 많아져서 효율적 청소 업무 중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이유로 거부한 건 이거 황당한 거지. 처음부터 안 된다고 하면 될 일을, 그지? 그래서 이거는 신뢰보호 위반. 이거하고 또 아까 저거하고 혼동하면 안 돼. 아까 뭐였어? 폐기물 처리 사업 어느 땅에다 하고 싶다 하고 이제 신청했더니 적정 통보를 내줬잖아. 하지만 그 땅은 원래가 시설 설치는 안 되는 땅이었는데, 그럼 그 땅을 시설 설치가 가능한 용도 있도록 땅으로 바꿔주겠다. 국토부 장관이 그거 해주겠다고, 그것까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거. 이거하고 이거는 폐기물 처리설이 설치가 가능한 땅이야. 그러니까 그거는 문제가 안 되고, 그 땅 용도를 변경하는 건 문제가 안 되고, 설치가 가능한 땅이었는데 설치까지 다 해놨는데 최종 환경부 장관한테 이제 다 됐으니 허가해달라는데 안 해줘. 그죠? 네, 이거는 문제 있다. 그지? 그래서 이거는 신뢰보호 위반. 또 상대방이 거부로 인해서 상대방이 입는 피해가 거부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공익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비례원칙에도 위반이다. 3번 꼭 알아두고. 4번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여기는 1, 2, 3, 4, 5가 다 시험에 쓰이는 거야. 2번은 이미 아까 얘기했고. 4번 보니까 어떤 운전자가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됐는데 음주운전 수치가 뭐래? 음주운전 수치가 면허 취소 기준치가 나왔대요. 그러니까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 이상 나왔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럼 원래 면허 취소 대상자야. 그런데 이게 전산 입력 착오가 있었어. 아마 수치를 다른 사람 걸 입력을 했는지. 그래갖고 뭐야? 처음에 잘못된 조치가 나왔죠? 면허 정지 조치가 나왔어요. 면허 정지 처분. 상대방 면허 정지로 끝난 줄 아는데 나중에 뭐 했어? 이거 착오가 있었다는 걸 발견하고 면허 취소로 바꿨어요. 상대방이 반발해 싸웠지. 자기는 면허 정지로 끝난 줄 아는데 면허 취소로 변경하는 건 신뢰에 어긋난 거다 썼는데 이겼어. 그죠? 그래서 읽어보면 동일한 위반 사유에 대해서 보다 무거운 면허 취소를 하기 위하여 이미 행한 가벼운 면허 정지 처분을 취소하는 것은 상대방의 신뢰 및 법적 안정성을
저 해치는 것이 돼서 허용될 수 없다. 이렇게 마무리가 됐죠. 그래서 이것도 꼭 알아두고. 그다음에 5번도 5번은 아직 시험에는 쓰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치? 군인인데 진급 예정자로 선발 공표까지 된 사람인데 첫째 둘. 법이 정한 진급 선발 취소 사유가 아닌 진급 심사 전의 음주운전 사실을 은폐했다는 이유로 진급 예정자 명단에서 삭제한 조치는 신뢰보호 위반이라고 그랬어. 아직 5번은 시험 문제 나온 적은 없다. 응? 1, 2, 3, 4번 나왔었고, 그다음에 뒤로 가봅시다. 그 다음에 한계. 자, 거기에 뭐 두 줄하고 판례 있는데 그건 가볍게 읽고 지나가자. 아까 우리 이미 알고 있듯이 신뢰보호 요건이 충족된다 그래서 상대방의 신뢰가 절대적으로 보호되는 건 아니다. 응? 보다 더 우월한 공익 내지 3자 다른 국민의 이익 보호할 필요가 있으면 상대방에 대한 신뢰 보호는 질 수도 있다. 응? 그죠? 그거 아까 공부했었지? 그거를 토대로 공부하면 돼. 그러면 첫 번째 뭐가 나오냐면 방가르 1번 법률 적합성, 합법성하고 충돌하는 경우가 있어. 아까 이미 설명했었죠? 특히 위법한 국민한테 이익 준 위법한 허가 같은 조치를 상대방은 아무 잘못 없이 적법하게 허가받은 것으로 믿고 영업하고 있는 경우가 있겠지. 이럴 경우에 합법성을 내세워서 허가를 취소해야 되냐, 아니면 신뢰보호를 위해서 위법한 허가지만 유지시켜줘야 되냐, 이런 문제가 생긴다. 그죠? 이런 경우. 그래서 법률 적합성 원칙과 충돌되는 경우 동그라미 1번 읽어보자. 신뢰보호 원칙은 법치국가 원리의 한 내용인 법적 안정성 유지를 위한 거야, 국민하고 사이에. 하지만 법치국가의 원리의 또 한 내용인 합법성하고 충돌되는 경우가 있다. 어떤 경우가 그래? 위법한 수익적 처분, 신뢰한 경우가 그렇습니다. 응? 이때 결론이 동그라미 2번입니다. 법률 적합성하고 법적 안정성은 동등한 가치가 있다. 일단 응? 어느 게 뭐보다 우월한 건 아니다. 동등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전제를 깔고 결국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대? 구체적인 사안 하나하나마다 합법성이 더 중시돼야 될 사안이냐, 아니면 상대방의 신뢰보호가 더 중요한 사안이냐 따져서 이익을 따져봐서 결정할 수밖에 없는 문제다. 동그라미 2번이 핵심이야. 이익 형량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사안마다 결정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판례가 이제 1, 2, 3번 들었는데, 자, 1번은 자, 아마 이런 사안인 것 같아. 여기가 예를 들어서 인천시다. 응? 인천시인데 A라는 사람이 인천시에 있는 어느 땅을 사면서 여기다가 뭐 하겠대? 레미콘 공장을 짓겠다는 거야. 응? 그런 목적으로 땅 사는 걸 허가했어요. 그래서 이 땅을 샀어. 그런데 아마 주민들이 막 반발이 있는가 봐. 자기 동네에 레미콘 공장 들어서는 거 막 반발하나 봐. 그러니까 인천시장이 여기 레미콘 공장 하려고 땅 사는 거를 허용을 했었는데 주민들 반발이 있으니까 야, 딴 데로 가서 해라. 인천시에 다른 지역에 있는 땅으로 옮겨서 해라 하고 이전 명령을 내렸나 봐. 응? 그래갖고 이거 싸운 거지. 응? 그래서 자, 읽어보자. 레미콘 공장 설립을 허가하면 환경에 현저한 위해 가져올 사정이 우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장 설립을 허가하는 것이 법에 어긋난다면 설사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토지거래 허가를 내줄 때 이러한 사정을 간과하고 이러한 사정을 모른 채 토지거래 허가를 내줬다 하더라도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주민들의 권리라는 한 차원 높은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서 조정명령을 신뢰보호 원칙을 들어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원래 행정위원이 여기다 레미콘 공장 허가를 이 땅을 사도록 사는 걸로 허용을 하면서 이 땅에 레미콘 공장 들어선다는 거 다 알면서 허가를 내줬어. 근데 여기에 주거지역 부근이라 레미콘 공장 설립 못 내주는 건데도 그걸 모르고 다 허용을 한 거야, A한테. 그랬다가 나중에 이걸 딴 데로 좀 옮기라. 응? 공장 딴 데로 옮겨서 해라. 이렇게 이 조정명령 내렸다 그러죠? 그래도 뭐가 더 중요하다고 본 거야? 주민들의 환경상 이익 중요하다. 응? 이렇게 보고 그걸 신뢰보호 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렇게 판결한 사례. 자,
이거 너무 길어서 내기는 힘들어. 응? 네. 공익을 우선시킨 거죠. 자, 2번은 꼭 알아둬야 돼. 자, 국가가 공무원이 될 수 없는 결격 사유자인데, 공무원 될 수 없는 결격 사유자인데 모르고 알지 못하고 공무원으로 임명했어요. 응? 국가가 과실로 알지 못하고 공무원으로 임명했다가 나중에 발견했어. 몇 년 지난 뒤에 결격 사유 있다는 걸 나중에 발견하고 공무원으로 임명했던 걸 취소하는 조치는 사실은 말은 취소라고 하지만 실제는 뭐와 똑같다는 거야. 원래부터 임명행위가 무효였다는 걸 나중에 선언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야. 응? 자, 그러면 간단히 정리하면 결격 사유 있는 자를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행위는 뭐라고? 무효. 응? 결격 사유 있는 자를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것은 원래부터 무효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효는 임명행위 효력 자체가 처음부터 생기지도 않았다는 거야. 그래서 이 임명됐던 사람은 처음부터 공무원 신분은 발생하지도 않은 거가 돼요. 응? 그런데 그냥 표현상 나중에 결격 사유자라는 걸 뒤늦게 발견하고 임명했던 걸 취소한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실제는 뭐와 똑같은 거라고? 원래 임명했던 게 무효였음을 나중에 선언하는 밖에 없는 거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근데 자,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 순서로 따지자. A라는 사람이 있는데 A라는 사람 공무원으로 임명됐어요. 응? 임명. 근데 이 사람 공무원이 될 수 없는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이었어. 근데 A 자신도 몰랐어. 자기가 결격 사유 있는 것도 몰랐고. 원래 국가는 어떻게 돼? 시험 보고 최종 합격자 결정할 때 다 우리가 뭐 신원조사니 뭐 신원조회 다 해가지고 결격 사유를 다 알아보고 결격 사유 있으면 불합격 결정하는 거야. 근데 이게 국가가 실수를 했어요. 그래갖고 이걸 제대로 밝히질 못하고 공무원으로 임명을 했던 거야. 그러다가 몇 년이 지나서 뒤늦게 결격 사유자님을 뒤늦게 밝혀진 거야. 그러면 아무 조치 안 해도 아무 조치가 없어도 국가에서 아무 조치 없어도 원래 임명 자체는 가만 놔둬도 영원히 무효야. 응? 이런 논리입니다. 그런데 이 A 공무원은 뭐라고 주장하는 거야? A는 자기도 몰랐고 결격 사유자인 거 몰랐고 국가도 과실로 실수로 결격자임을 모르는 그 임명을 한 이상 뭐야? 자기 임명 행위에 대해서 자기 신뢰한 거 적법한 임명으로 신뢰한 거 보호해달라고 주장한 거야. 그래서 뭐야? 공무원 신분 계속 유지해달라고 주장한 거예요. 신뢰 보호를 내세워서. 그러나 인정해준대 안 해준대? 안 된대. 응? 그래서 이 골자는 원래부터 무효인 행위, 그냥 무효라고 해도 되고 당연 무효라고 해도 되고 당연 무효인 행위에 대해서는 신뢰 보호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응? 당연 무효인 행위는 마지막 넷째 줄 끝에 신의칙 내지 신뢰 보호의 원칙을 적용해 줄 수 없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응? 2번하고 3번하고 똑같은 논리예요. 응? 3번도 뭐야? 석사학위 수여하는데 애초부터 수여가 무효였다면 신뢰보호 안 된다는 거, 그지? 그래서 무효라는 단어가 중요한 거지. 무효인 행위는 신뢰보호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걸 나타내는 게 2번, 3번. 그 다음에 반가로 2번. 사정이 변경된 경우. 이랬죠? 일단 세 줄 같이 읽어보자. 개인이 신뢰를 하게 된 기초가 된 사실관계든지 법률관계가 나중에 변경되고 상대방, 즉 당사자가 그렇게 변경되라는 걸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그 이후에는 상대방도 변경되기 전의 상태를 이유로 신뢰보호를 주장할 수는 없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예를 들어 이제 판례 1번을 보자. 여기 1, 2번 들었는데 1번이 중요. 2번 아직 쓰인 적이 없고 2번은 보통 다른 책에서는 안 쓰더라고. 자, 1번 보죠. 자, 앞에 세 줄은 여러분들 읽고 밑줄 침범. 행정기관이 확약, 약속했단 말이야. 국민한테 뭘 한다 안 한다. 약속 또는 공적인 의사표명을 했더라도, 응? 국민한테 뭘 한다 안 한다 뭔가 이런 확약 내지 공적인 의사표명을 하더라도 그거와 하고 난 후에 사실적 법률적 상태 변경, 이거를 갖다가 사실적 법률적 상태 변경이란 말을 다른 말로 보면 사정 변경이라고 표현해도 돼. 애초에 국민한테
약속하거나 뭐 행위를 할 때하고 사정이 바뀐 거야. 응? 법이 바뀌었다든지, 그지? 예를 들어서 누구한테 건축허가 해주겠다, 세금 면제해주겠다 약속했는데 나중에 법이 바뀌어가지고 그런 거 못하게끔 됐어. 그럼 약속 지킬 수 없게 된 거지. 응? 그래서 이렇게 사정변경이 생기면 행정기관이 애초에 한 확약 내지 약속 내지 공적인 의사표명은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해. 행정청이 별다른 의사표시를 안 해도, 야, 사정이 변경됐으므로 약속했던 거 못 지키게 됐다, 약속했던 걸 없던 일로 하자, 이런 별도의 조치를 안 해도 그냥 실효는 뭐야? 자동적으로 효력이 상실된단 말이야. 약속 지켜야 될 의무는 자동으로 없어진다는 거야. 이 끝부분, 행정청의 별도의 의사표시를 기다리지 않고 실효,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어디가 또 중요해? 행정기관이 사정이 변경됐으므로 약속을 못 지키게 됐다, 약속 없던 걸로 하자, 이런 별도의 조치 안 해도 그냥 자동으로 약속 지켜야 될 의무는 없어진다는 뜻이야. 근데 이제 출제자들은 이렇게 행정기관이 약속을 하고 난 후에 사정이 변경되면 사정 변경을 이유로 행정기관이 더 이상 약속을 이행할 수 없게 됐다라고 뭔가 별도의 의사표시를 해야만 효력이 없어진다, 응? 이렇게 낸단 말이야. 그럼 틀려. 별도의 의사 조치 안 해도 자동으로 없어진단 말이야. 안 지켜도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이 포인트. 자, 5번째 적용 영역은 우리 앞으로 이제 공부해갈 여러 행정작용 영역에 있어서 거의 모든 행정 분야가 다 신뢰보호가 적용되는 행정 분야. 여기서 써놓은 거는 특히 그 중에 주로 많이 문제되는 영역. 응? 그래서 그냥 읽어보면, 예를 들어서 국민한테 이익준행이 위법이었다 해도 뭐야? 위법이 된데 상대방한테 귀책 사유 없다면 취소하고, 이럴 때 상대방의 신뢰도 고려해서 취소할지를 합리적으로 결정해야지 무조건 취소하게 되는 건 아니다 이거지. 응? 그 다음에 2번 확약, 약속을 했으면 국민은 약속이 이행될 것이라고 신뢰를 했으므로 행정기관은 약속한 걸 이행해야 될 의무가 있고 상대방은 약속한 걸 이행해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생길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응? 3번째는 행정기관이 장래 뭐뭐 하겠다고 계획을 짜서 발표했어요, 국민한테. 응? 그러면 상대방은 그 계획대로 되리라고 신뢰를 했으므로 약속대로 이행을 해달라, 계획대로 이행을 해달라 요구할 권리가 인정될 수 있는, 이런 게 약간 논란이 있어요. 응? 다만 여기서 결론부터 보면 상대방은 신뢰보호를 내세워서 행정기관이 원래 발표한 계획을 계속 존속시켜달라, 바꾸지 말고, 이렇게 청구할 권리까지는 인정이 안 되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신뢰보호 행정계획도 국민이 신뢰보호 대상이 되지만 뭐가 더 우월하다는 거야? 계획을 폐지하거나 변경해야 될 공익적 필요가 보통 훨씬 큰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계획대로 될 거라고 믿었다고 상대방 원래 계획을 폐지 변경하지 말고 원래 계획대로 유지 존속시켜달라고 요구할 권리까지는 인정되기 힘들다, 이렇게 본다는 얘기예요. 응? 나중에 행정계획 파트에서 또 언급돼. 그 다음에 4번 사실상 공무원 일원이라고 하는 게 있어. 이거 하나 설명하면, 아까 귀책사유, 결격사유자 임명하고 똑같아요. 자, A라는 사람이 공무원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가 있는 자인데, 응? 자를 공무원으로 임명을 했어요. 응? 그런데 이 사람이 그동안 공무원으로 근무를 해왔죠. 근무하다 이때 이제 뭐야? 이때 뭐가 났어? 결격사유자였다는 이때 밝혀진 거야. 이때 판명이 났어. 응? 그래도 어떻게 된다 그랬어? 이때부터 공무원 신분 없어지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임명 자체가 무효니까 이 사람은 처음부터 임명됐을 시점부터 공무원 신분은 아예 생기지도 않은 것으로 다룬단 말이야. 응? 그런데 이 사람 그동안에 어떤 일을 했어? 공무원이라야 처리할 수 있는 업무 수행을 해온 거야. 그렇지 않아요? 그럼 원래 이 행위는 공무원이 아닌 자가 한 행위가 돼요. 그죠? 그렇지만 상대방 국민은 어때? 응? 다 공무원이 적법하게 처리한 일로 다 신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동안에 한 일,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국민의 입장에서는 그 내막을 알 도리가 없잖아. 이 사람이 결격사유자인데 공무원으로 임명됐다는 걸 알 도리가 없잖아, 일반 국민은. 그럼 이 사람이 그동안에 국민에 대해서 일 처리해 온 거,
이걸 만약에 공무원이 아닌 자가 했다 그래서 다 원상복귀하면 어마어마한 혼란이 생기겠죠. 그래서 법적으로는 이 사람이 공무원이 아닌 상태에서 한 행위이지만 사실상 공무원이 한 행위처럼 그대로 유효로 인정하는 논리야. 이거는 이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정리. 그 다음에 국민하고 계약 맺은 거 있어, 그죠? 공법상 계약 맺었다면 계약을 맺을 때 그 계약 맺고 난 후 법이 바뀌거나 그랬을 때 계약대로 이행해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인정될 수 있느냐 이런 게 또 문제가 있겠죠. 다음에 법 개정 이런 얘기 뒤에 나오고, 그죠? 다음 페이지. 판례 1번은 좀 읽어보고 2번도 별거는 없어요. 2번이나 3번을 보면 야 2번은 되게 웃기다. 여러분 내 단적으로 비교해볼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1월 아냐? 4월달 시험이죠? 응? 국가직 시험. 근데 바로 뭐야? 시험 과목 바꾼다고 생각해봐. 말이 되겠어? 안 되죠. 그 논리야 2번. 소위 변리사 시험이라고 있어. 응? 근데 불과 어떻게 돼? 시험 제도를 바꾼대잖아. 그거 꼭 외울 필요 없고 절대평가제에서 상대평가제로 바꾼대요. 여러분 지금 공무원 시험은 절대평가제야, 상대평가제야? 상대평가제지. 그러니까 뭐 1점이라도 더 맞아야 돼. 그러니까 뭐 점수 높은 순서부터 합격시키는 거 아니야? 1점이라도 더 맞아야 되지. 근데 여기 절대평가제는 뭐야? 기준 점수 몇 점 딱 정해놓고 예를 들어 60점 그 점수만 넘으면 다 합격이야. 그게 절대평가제야. 기준 점수만 넘으면. 그러면 변리사 1차 시험에서 예를 들어서 뭐 과목당 다 60점만 넘으면 다 합격 이렇게 돼 있었어. 그러면 그 과목마다 100점 맞을 필요는 없어. 그냥 어려운 것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 그치? 한 뭐 80점 맞아도 되고 60점만 맞아도 되는데 뭐. 그치? 그래서 뭐 그렇게 세세하게까지 공부를 안 했었는데 기존에 이제 제도가 그래서. 근데 갑자기 확 제도를 바꾸고 바로 다음 시험부터 바로 시행한대. 그러니까 기존의 제도를 믿고 공부하던 학생들이 열받는 거지. 그치? 아니 이렇게 바꾸면 어느 정도 뭐 몇 년 뒤부터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해야지. 바로 다음 시험부터 적용하는 게 어딨냐. 이거 문제삼 신뢰보호 인정되는 거지. 당연히. 어떻게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 거야 상식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말만 길지 간단한 그런 내용이다. 응? 시험 제도나 과목을 개편하면 유예기간을 둬야지 바로 다음 시험부터 시행하는 건 기존의 제도를 국민의 신뢰를 깨트리는 행위다. 법, 그지? 응. 3번도 마찬가지다. 응? 3번도 거기 뭔가 우리나라 무슨 한약사라고 시험 있나 봐. 응? 근데 예전에 한약사라는 시험을 응시할 수 있는 자격에 대해서 기존의 법에 누구누구 그래 있대. 응? 서재 끝에 보니까 뭐 필수 한약 관련 과목과 학점을 이수하고 대학 졸업한 자 이렇게 돼 있어. 과는 제한이 없어. 무슨 과 졸업자로 제한은 없고 필수 한약 과목 몇 과목하고 그거 이수하고 대학 졸업한 자는 한약사라는 자격증 시험 응시할 수 있도록 해놨을 때. 그러더니 법을 바꿨어. 그리고 자격을 어떻게 바꿨어? 응? 한약학과를 졸업한 자만 응시할 수 있도록 바꿨어. 그죠? 그러면 그 전에는 과가 제한은 없었어. 응? 그래서 한약학과는 안 들어갔지만 비슷한 뭐 다른 학과 가서 내가 필수 과목 한약 시험 과목 이수하고 한약사 자격 따이지 하고 다른 학과를 들어갔는데 이제 법 바뀌어갖고 한약학과 졸업생 아니면 시험 못 보게 되는 거잖아. 그럼 이것도 기존에 입학한 학생들까지는 기회를 줘야지. 시험 볼 기회를. 적어도 기존에 한약학과가 아니라도 시험 볼 수 있도록 돼 있었으니까 기존에 들어간 1학년 학생들까지는 시험 볼 기회를 줘야지. 그런데 바로 시행하면 돼? 그러면 기존에 과 제한 없이 필수 과목만 이수하고 졸업한 자는 다 시험 볼 수 있다고 믿고 입학한 학생들의 신뢰가 깨지는 거잖아. 그지? 이거 뭐 외울 필요 있나? 당연히 한번 보면 들으면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7번 제목 처분 사유의 추가 변경. 요거는 이제 뒤에 소송 파트에서 언급하는 건데 뭐냐면 행정기관이 나한테 뭔가
뭐 청소년한테 술 팔았다는 이유로 영업정지를 시켰다. 그래서 나는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청소년한테 술 팔았다는 이유로 나는 도저히 승복할 수가 없다. 난 그런 일이 없는데 청소년한테 술 팔았다는 이유로 나한테 영업정지 소송을 냈어. 소송을 그거에 대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소송을 냈더니 행정기관이 소송 도중에 뭐해? 다른 이유를 막 갖다 들이대는 거야. 응? 얘한테 영업정지 시킨 이유는 청소년이 술 판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저런 이유 다른 것도 있었다. 근데 나는 그거는 통보를 못 받았어. 그리고 나는 준비를 못 했었어요. 그 재판에서 제대로 방어를 못 해. 그럼 나 불리한 판결 받을 가능성이 많아. 그러면 이거는 상대방의 신뢰를 깨트리는 거다라는 논리야. 그래서 행정청이 맨 처음에 내세운 이유와 소송 도중에 또 다른 이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이유는 애초에 내세운 이유와 사실상 같은 이유라고 할 수 있는 것만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선을 그 한도에서 허용해야지 그 애초에 내세운 이유와 전혀 별개의 이유를 내세우는 건 법원이 받아줄 수 없다.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나는데 그 바탕에 깔려 있는 게 상대방의 신뢰보호가 깔려 있는 겁니다. 그 밑에 그거 소개해 놨어요. 그래서 처분사의 추가 변경에도 신뢰보호 원칙 깔려 있는 거다. 그 다음에 8번이 아주 중요하네요. 실권의 법리. 실권의 법리. 우선 실권은 한자로 써놨지만 잃어버릴 실자죠. 그러니까 권리나 권한을 잃어버리게 된다. 권리나 권한을 상실하게 된다는 논리야. 그래서 의의를 읽어보면 기억번 읽어보자. 행정기관이 예를 들면 국민한테 영업허가니 허가해줬다가 허가가 위법하게 됐다는 걸 알았다면 어떻게 돼? 허가 취소시키고 뭐 이럴 권한이 있어요. 그럼 뭐 취소시킬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데도, 이 사람 상대방 청소년에게 술 팔았다 위반 사실 적발했다면 허가 취소할 수 있어. 허가 취소할 수 있는 걸 알면서도 장기간 묵인 방치. 여기서 여러분들 꼭 읽어보면서 알면서도가 중요합니다. 허가 같은 거 취소시킬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오랫동안 취소 안 하고 내버려둬. 그러면 상대방 뭐라고 믿을 수 있어? 아무 좋지? 안 하고 그냥 넘어가는구나 하고 믿게 된 마당에 뒤늦게 허가 취소 안 된다는 거야. 거기에 행정위원회 취소권은 상실됐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문장 밑줄 칠 건 없어요. 그냥 알면서도라는 단어에만 초임도 그게 중요하니까.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어. 독일은 행정위원회는 허가 같은 거 취소할 수 있다는 걸 알았으면 언제까지 취소해야 된대? 1년 안에. 딱 기간을 딱 명시해 놨단 말이야. 1년 안에 취소해야 된다. 1년 지나면 취소 못 한다. 근데 우리 법은 그런 규정이 없다 그랬어 아까. 그래서 동그라미 니은번 되게 중요해. 우리 행정절차법에는 그런 규정이 없다. 독일과 같은 1년 이런 규정이 없어요. 근데 시험 맨날 우리 법이 그렇게 규정한 것처럼 내요. 그거 조심. 독일은 행정위원회 안날로부터 1년 안에 취소해야 된다 규정이 있지만 우리 법은 그런 규정이 없다. 다만 명시적으로 딱 1년 이런 기간은 규정은 없고 다만 지금 배우는 셋째 줄. 실권의 법리에 의해 제한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취소할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행정위원회 너무 오랫동안 취소 안 하고 내버려두면 취소권 없어지는 것으로 말해. 다만 그 기간을 얼마로 보느냐는 그거는 경우에 따라 여러 가지 고려해서 판정해야 된대. 얼마의 기간 동안 취소 안 하고 행정위원회 내버려두면 취소권이 없어지는지는 그거는 구체적인 사안별로 판정을 할 수밖에 없대. 그래서 아까 우리 이미 두 가지 있었어. 개인 택시 면허 받은 자가 중대한 교통사고를 냈다. 1년 10개월 만에 행정위원회 개인 택시 면허 취소했어도 적법이라 그랬잖아. 근데 운전면허 택시기사가 면허 정지 기간 중에 운전했는데 벌금 같은 형사처벌만 받게 하고 경찰이 운전면허 취소는 안 한 채 3년이나 지나도록 내버려뒀다. 3년 만에야 취소한 거? 그것도 위법이라 그랬잖아. 근데 구체적 사안 따라서 이렇게 결론이 달라지는 거야. 독일 같으면 다 못하는 거라 했지 1년 지났으니까. 그래서 니은번 잘 이해해두고. 그다음에 근거. 자, 통설과 판례가 조금 다른데 이것도 계속 나오고 있어. 통설은 실권의 법리. 이렇게 행정위원이 알면서도 취소 안 하고 오랫동안 내버려두면 취소권 없어진다. 실권의 법리를 국민의 신뢰 보호해야 된다는 원칙에서 찾아.
신뢰보호 원칙에서 파생돼 나오는 원칙이라고 보는데, 우리 대법원 판례는 신의성실의 원칙, 줄여서 신의칙이라는 신의칙을 근거로 실권된다는 법리가 나온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 알아두고요. 그래서 바로 밑에 판례가 1번이야. 뭐야? 판례 1번이 실권의 법리 내지는 실효의 법리라고도 하는데, 실권 내지 실효의 법리는 법의 일반 원리인 무의 바탕을 둔 파생 원칙이래. 우리 대법원은 신의성실의 원칙에서 파생돼 나오는 원칙이라 그러지. 신뢰보호라고 안 그러고 신의성실 원칙이래. 응? 그래서 이거는 개인들 간의 사법 관계는 물론이거니와 국가와 국민 간의 관계, 이것이 공법 관계 중에서 권력적으로 하는 관계든 비권력적인 관리 관계든 다 적용 안 되는 영역이 없다, 이겁니다. 응? 두 줄. 자, 그 다음에 2번 판례는 뭘 말하는 거야? 그럼 우리나라는 독일과 달리 행정위원회 알면서도 뭐 1년 안에 취소해야 된다, 이런 규정은 없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취소권을 행사 안 하고 기간 지나면 취소권 없어지는 거로 할 거냐는 딱 잘라 이렇게 말할 수가 없게 돼 있잖아. 그러니 2번 어떻게 돼? 그 기간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판단 내릴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응? 참고로 읽고. 그러면 3, 4, 5 시험의 중요 구체적인 사건 3, 4, 5. 야, 무슨 행정서사 뭐 하여튼 허가를 내준 뒤 얼마 만에 취소했어, 행정위원회. 허가 내준 뒤 20년이 다 지나가지고 허가를 취소했대. 응? 이유는 뭐야? 애초에 허가가 법에 어긋난 허가가 나갔다는 거예요. 위법한 허가가 나갔다 그러면서 20년이 지나서야 허가를 취소했어요. 상대방 황당하지? 그래갖고 야, 이 위법한 허가였다 하더라도 그때 허가를 내줬을 때 그때 뭐 가까운 시점에 취소를 했어야지 20년 동안 내버려두고 있다가 이제 와서 취소하는 게 어디냐? 이 취소권 뭐 했다는 거야? 말하자면 상실됐다고 봐야 된다. 그런데도 취소했으니 이건 위법이다, 이렇게 싸운 거겠지? 근데 뭐야? 이겼어, 졌어? 졌어. 이유가 뭐야? 행정위원이 20년 동안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 허가가 위법하게 나간 걸 몰랐어요. 위법한 허가였다는 걸 알면서도 취소를 안 하면 취소권이 없어진다는 거잖아. 근데 모르고 있었잖아. 20년 될 동안 모르고 있다가 알자마자 취소권 행사한 거야. 알면서도 취소권 행사 안 했으면 문제가 되는데 모르고 있다가 바로 취소한 거니까 알자마자 취소권이 상실됐다고 볼 수 없고 적법한 허가 취소다, 이 얘기죠. 그죠? 응? 그래서 독일 같으면 이게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지. 독일은 1년 안에만 취소할 수 있잖아. 우리나라는 기간이 없다 그랬잖아. 근데 우리는 이제 이 실권의 법리라는 이 조리상의 원칙에 의해서 이제 취소권 행사를 행정위원회 취소하는 걸 제한을 하는 것 뿐인데, 이 실권 얼마나 오랫동안 취소권을 행사 안 했느냐? 이거는 첫째 조건이 알면 행정위원회 취소할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지? 라는 게 전제 조건이고, 또 얼마 동안이냐, 이건 또 사안 따라서 또 따져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 그죠? 그렇다면 모르고 있었죠. 모르는 상태. 그 다음에 4번도 알고 있어서 모르고 있었어. 모르고 있었단 말이야. 응? 십수년 후 착오를 발견했다 그러잖아, 첫째. 그러니까 십수년 동안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잖아. 모르고 있었으니까 취소 안 하는 건 당연한 거다. 알자마자 취소했다면 취소권은 없어진 것으로 볼 수가 없다. 응? 실권의 법리에 어긋난 게 아니다. 5번. 야, 5번도 몰랐어요. 5번은 아마 어떤 사람이에요? 그 군대 하사관으로 임용이 되려면 조건이 뭐였나 봐. 고졸이 조건이었나 봐. 근데 아마 고졸이 아니었나 봐. 그죠? 고졸 증명서를 위조해서 내가지고 합격을 해서 33년이나 근무를 해왔는데 33년이나 지난 뒤에 와서야 임용 취소. 그죠? 이것도 33년 동안은 모르고 있었어. 그죠? 알자마자 취소했기 때문에 취소한 거 취소권이 없어졌다, 실권됐다고 말할 수 없고 적법이다, 이런 얘기죠. 네, 그 정도 하고. 그죠? 자, 6번째 신뢰보호의 방법이라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는 인정이 안 되는 건데 독일의 논의를 보면, 자, 국민의 아까 신뢰보호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다 충족이 됐다? 그러면 신뢰를 보호해주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어. 하나는 뭐야? 두 번째, 존속보호.
그리고 존속보호가 원칙. 요거 밑줄이에요. 존속보호 원칙. 뭐 잘 내지는 않는 그런 파트인데, 존속보호라는 건 뭐야? 예를 들면 위법한 허가가 됐지만 어떻게 돼? 상대방은 아무 잘못 없이 적법한 허가받은 것이라고 믿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돼? 그 허가를 계속 유지시켜주는 거, 존속시켜주는 거. 위법한 채로 허가를 그대로 인정해주는 거 있지? 그런 게 존속보호해준다는 거예요. 왜냐면 상대방이 믿은 건 자기가 적법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믿었고 계속 영업할 수 있는 것으로 신뢰한 거 아니야? 그렇다면 상대방이 신뢰한 대로 보호해주는 게 원칙이다. 그래서 존속보호해주는 게 원칙인데, 신뢰는 보호해주긴 해줘야 되는데 위법한 영업 허가 같은 걸 계속 유지해서 영업을 하게 하면 공익에 큰 지장이 생길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 허가는 취소하되 상대방의 재산 피해 같은 걸 돈으로 물어주는 방법이 있지. 이게 존속보호야. 응? 저 보상보호지. 그래서 독일 같으면 원칙적으로 존속보호를 해주는 건데, 존속보호 해줄 수 없을 때는 그 피해를 돈으로라도 보상을 통해서 보호,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는 보상보호 해준 예가 아직 없어요. 그냥 존속보호 해주거나 안 해주거나 둘 중에 하나야. 응? 근데 그냥 이론적으로만 그렇게 얘기한다. 그 다음에 위반 효과 및 구제는 굳이 뭐 따로 언급할 필요는 없고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신뢰보원칙에 만약에 위반된 행정조치가 있었다면 위법이 돼서 행정소송 대상이 되고 손해배상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 일반론적인 거 당연한 거고. 자, 판례 1번하고 2번이 있는데, 뭐 2번은 별건 없고 아까 삼천교육 사건이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되고 1번만 공부하자. 자, 1번을 보면 동사무소 직원이 행정착오로 국적 이탈했다는 이유로 주민등록 말소한 거 신뢰했다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별도로 국적 이탈 신고를 하지 않았던 자가, 응? 쭉 읽어보면 원래 미국 국적, 예를 들어 미국 국적하고 한국 국적하고 이중 국적을 갖고 있는 남자애들 형제가 있어. 그러니까 부모님이 미국에 가서 애들을 출산을 했었나 봐. 그래서 미국 법에 따라 미국 영토 안에서 태어났으니 미국인이고, 응? 한편 우리나라 법은 부모가 대한민국 사람이면 세상 어디 가서 태어나도 한국인이야. 그럼 양쪽 국가의 법에 따라 이중 국적자가 됐어. 근데 이제 어릴 때 이중 국적 가진 자는 여기 보면 뭐야? 남자, 우리 법에 따르면 우리 국민이 이상 군대를 가야 된단 말이야. 그죠? 병역 의무가 있으니까 그거를 피하려면 일정 나이 되기 전에 국적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응? 그럼 되게 군대를 안 가려면 한국 국적을 포기하겠지. 그러니까 여기서 국적 이탈이라는 게 한국 국적 포기야, 실질적으로. 응? 그래서 아마 그 이중 국적을 갖고 있는 남자 형제가 있었는데, 형이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군대 갈 나이 같은 때가 이제 병역 의무 나이가 차오니까 어떻게 했어? 형이 먼저 가서 국적 이탈 신고를 한 거야. 그럼 형만 신고를 했어. 동생은 아직 여유가 있어, 나이가. 그러니까 나는 또 몇 년 뒤에 해야지 이렇게 했는데, 동사무소 직원이 착오로 이 형제 둘을 다 국적 이탈 신고를 한 것으로 알고 형제 둘을 다 한국 국적 이제 없애버린 거야. 그리고 주민등록도 다 말소해버린 거지, 그지? 그럼 동생은 뭐라고 생각했어? 나는 몇 년 뒤에 하려고 그랬는데 아예 한꺼번에 다 처리를 해줬네? 잘 됐네. 그러고서는 그냥 잘 됐다 이러고 말았어.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된 거야? 응? 동사무소 측에서 착오가 있었다는 걸 발견하고, 왜 동생 것까지 신청을 하는 동생 것까지 국적이탈 신고 처리해놨지? 주민등록도 말소하고 그거 다 원상복구 해놓은 거야. 동생 거는. 동생이 여기서 보면 만 18세가 넘어서 뒤늦게 그 사실을 알고 부랴부랴 이제 국적이탈 신고를 뒤늦게 했어. 그랬더니 뭐야? 동사무소 측에서 법에 따르면 18세가 넘은 사람이 한국 국적 포기하려면 병역 의무 이행했다는 증명서가 첨부돼야지만 국적 포기를 받아주게 돼 있다. 너는 그게 첨부되지 않았으므로 거부 이랬다고. 그죠? 그때 또 열받은 거야. 아니 그게 내 잘못이냐? 응? 신고도 안 했는데 국적 이탈 처리 다 해놓고 나 다 주민등록 말소해서 나 그거 그동안에 그거 그대로 된 거로 믿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제때 신고를 안 한 거지. 그건 내 책임 아니다 하면서 뒤늦게 저 신고했다고 그래서 그 증명서 첨부되지 않았다고 거부한 거는 신뢰보호 위반이다 주장했는데 인정받았어. 그죠? 1번. 그래서 결론은 뭐야? 신뢰보호 원칙
위반이다. 거부한 거는 판례 꼭 알아두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신뢰보원칙이 굉장히 중요해. 판례 많죠? 일반 원칙 중에 신뢰보원칙이 제일 비중이 크고 많이 나오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판례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론이 있지만 결국 판례로 뒷받침되는 거고, 이 판례가 시험에 엄청 나온다. 자, 그러면 쉬는 시간을 갖고 진행을